이 영상은 프리미엄 멤버십 전용 풀영상입니다. 크고 작은 깨달음의 행복을 누리는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혜미는 처음부터 종수와 야스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영화 첫 장면에서 마트 앞 혜미의 헐벗은 유니폼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죠.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레이싱걸 옷을 착용한 채 알바를 하던 혜미는 우연히 종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골목 뒤에서 맞담배를 하며 당일 바로 술을 먹자고 합니다. 종수는 생각했겠죠. 여자가 나더러 먼저 술을 먹자고 한다고? 뭐지 그럼 이거 각인가? 오늘 바로 얘랑 야스하는 건가? 보통 간만에 동창회에서 만난 남녀가 바람이 잘 난다라던데 혜미와 내가 오늘 그런 날인가 하는 생각을 했겠죠. 어쨌든 둘은 술을 마시러 갑니다. 혜미가 귤 얘기도 하고 여행 얘기도 하면서 그 사이 종수의 찐따력을 확인합니다. 아, 종수 얘는 아직 애구나. 찐따 수입 물소구나. 예전에는 나더러 못생겼다라고 하더니 내가 성형하고 예뻐지니까 침이나 흘리고 있구나. 여자가 참 궁하기도 한가 보구나. 그저 겉모양이 예쁜 여자랑 야스나 한번 해보는 게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숭고하고 멋지고 개쩌는 거라고 느끼는 원숭이구나 하는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여행 가는 동안 고양이를 돌봐달라는 구실로 자취방으로 초대한 뒤 눈에 보이는 1차원적 욕망에만 갇혀 어버버하는 종수를 잡아먹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혜미가 왜 종수랑 야스를 했냐라는 겁니다. 보통 남녀가 야스를 하면 뭐 둘 다 성욕에 사로잡혀 했나 보네 하겠지만 이 장면에서의 혜미는 성욕에 이끌려 종수와 관계를 가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혜미는 왜 종수와 그걸 했냐? 그건 바로 혜미는 사라지기 위해 종수와 육체적 관계를 가진 겁니다. 혜미가 그걸 의식했든 못했든 혜미 스스로는 성욕 해소를 위해 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게 아닙니다. 혜미는 종수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사라지게 시도하고 싶었던 겁니다. 허수를 경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삶이라는 모순 속으로 들어가고 그 모순을 경험해보기 위해 종수와 상호작용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라져야 하는 게 전제가 돼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이 사라진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 모닝 오브 리뷰의 핵심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은 아프리카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혹시 유럽이나 일본, 동남아 말고 아프리카 다녀온 사람 주변에 혹시 보셨나요? 아마 거의 없겠죠?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종수 레벨의 인간들은 과시를 통해 자기 존재를 확인합니다. 그렇기에 남들이 볼 때,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볼 때 있어 보이는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죠. 내 예산이 허락하는 선에서 최대한 남들이 볼 때 화려해 보이는 곳을 여행지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보통 돈 모아서 유럽에 갑니다. 거기 가서는 있어 보이는 이국적인 예쁜 건물이나 배경을 찾습니다. 그러고는 있어 보이는 각도로 인증샷을 찍어 인스타에 올리죠. 그러면 주변 지인들이 좋아요를 눌러주고 댓글도 달아줍니다. 이 좋아요와 댓글 하나 받으려고 10시간 넘게 비행기 타고 파리에 가서 사진 한 장 찍어오는 거죠. 대부분의 종수 레벨의 삶의 존재들은 이런 형태의 삶을 살다 죽습니다. 타자의 지옥에 갇힌 삶. 하지만 항상 예외가 있죠. 돌연변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직 이 돌연변이들이 존재의 진화를 이끄는데요. 다시 말해 타자의 지옥에 갇혀 살던 이들 중 몇몇은 여기서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는 현타라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메타인지라는 걸 처음으로 제대로 진지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제3자의 눈으로 나라는 타자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타자화시키는 겁니다. 이 현타에 이른 친구 이름을 민지라고 해볼게요. 민지는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프랑스 파리까지 가서 냄새나고 더러운 지하철 타고 그분 비고 암내나는 서양 아재들 겨드랑이를 냄새를 뚫고 길거리 소매치기 야바위꾼들까지 피해서 있어 보이는 예쁜 카페까지 와서 맛도 더럽게 없는 에스프레소 한 잔 시켜놓고 셀카 한 장 찍으려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맞나? 지금 나는 과연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 주위 타자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고 있는 건가? 내가 걔랑 다를 바가 뭐지? 내가 동물원 원숭이랑 뭐가 다르지? 내가 나 스스로를 동물원 원숭이로 만들고는 지인들에게 나를 구경하라고 애를 쓰고 있네. 그것도 마치 그렇지 않는 것처럼 쿨한 척 쿨진스러운 삶을 살고 있네. 라는 식의 메타인지를 하기 시작해요. 진지하게 말이에요. 이게 누구는 20대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60이 넘어서 하기도 합니다. 또는 죽을 때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각각 다릅니다. 케바케예요. 그리고 이런 거울 치료에 마주한 민지는 셀카라는 걸 그만 찍기 시작합니다. 셀카 어플을 지워버려요. 왜냐 필터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셀카 어플 자체가 감옥이란 걸 인삭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쁘게 나오면 나올수록 더더욱 나는 타자의 노예가 된다라는 메커니즘을 깨달은 거예요. 이건 이해의 수준이 아닙니다. 깨달음의 영역으로 가버린 거예요. 깨달음은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단순 이해와 깨달음의 가장 큰 차이가 행동입니다. 감흥을 함원 사건이 따라오는 이치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하기에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 볼 텐데요. 단순 이해와 깨달음 사이에는 영겁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해 정도 레벨에 머물면서 깨달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매트릭스로 예를 들자면 총알을 피할 수 있는 수준이 된 네오 버전조차도 깨달음에 이른 게 아닙니다. 높은 이해의 차원에 있는 거죠. 나중에 죽고 다시 살아나서 총알을 멈출 수 있는 레벨이 되었을 때 그건 깨달음의 영역까지 도달한 겁니다. 임계치를 넘은 거예요. 네오가 처음에 모피어스에게 트레이닝을 받을 때 실력이 조금씩 늘어갑니다. 처음에는 모피어스에게 쳐맞습니다. 왜냐, 쿵푸를 어떻게 하는지 낮은 레벨에서 머리로만 이해했거든요. 그러던 네오가 모피어스의 가르침을 받고 좀 더 높은 레벨의 이해로 갑니다. 여기 이 매트릭스 공간에서 네오니가 나에게 쳐맞는 이유가 내가 너보다 근육이 더 빵빵해서 그런 걸까? 라는 물음을 던지고 그 물음을 받은 네오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자각을 해요. 더 깊이. 그래서 결국 모피어스보다 더 빨라집니다. 이해의 수준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요원들이랑 다이다이를 뜨는 과정에서 매트릭스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자각이 더 높아짐에 따라 총알을 피하는 속도까지 몸놀림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 총알을 피하든 말든 로켓을 피하든 말든 그건 이해의 차원 안에 있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전히 매트릭스 시스템 안에서 그루랑 갇혀 있는 셈이에요. 이걸 현생으로 비유하면 이런 거죠. 내가 이전에는 여자 한 명도 제대로 못 만나는 찐따였는데 어쩌다 보니 여자라는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고 돈이라는 시스템도 이해하게 돼서 가두를 조합해 어찌저찌 여자친구 한 명은 근근히 만나고 유지하는 레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나는 뭔가를 깨달았다라고 착각하지만 이건 그저 이해의 농도가 살짝 올라간 거 정도인 거죠. 그러던 그가 외모도 더 다듬고 몸도 키우고 책도 좀 읽고 해서 이제는 여자친구 플러스 색파 여자를 추가로 2명 정도 더 가지고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역시 이게 인생이지. 나는 개쩔어. 나는 엄청난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친구는 시스템의 노예입니다. 왜냐? 여자나 돈이라는 타자를 택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타자가 없으면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반응자로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어떠세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제가 볼 때 90% 이상의 인간들은 잘해봐야 이 정도 레벨의 인식으로 세상을 살다 가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뭔가를 제대로 깨달은 몇몇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타자란 뭐지? 나란 뭐지? 존재란 뭐지? 야스도 제대로 못하던 찐따 같던 예전에는 성욕에만 사로잡힌 나머지 예쁜 여자랑 야스 한 번 하면 세상을 다 가진 거라고 생각했었어. 그랬구나. 내가 보는 세상이란 게 그토록 좁았구나. 여자랑 야스를 하는 그 쾌락이, 그 위상 공간이 내 삶의 전부였으니 그만큼 내가 좁은 너였구나. 그리고 나의 좁은 내면을 느끼고 확인한 여자들은 나를 병신으로 취급했구나. 다시 말해 그네게 매력이란 걸 느낄 수 없었구나. 이런 생각에 이릅니다. 이걸 영화 버닝으로 보면 종수 레벨에 있는 존재가 해미 레벨로 인식의 전환을 하는 겁니다. 종수 레벨에 있을 때는 그 아무리 많은 여자와 야스를 하든 로또에 당첨이 되든 코스피 4천을 뚫고 벼락부자가 되든 지옥의 삶입니다. 좁은 삶이에요. 잘 긁히고 매력없고 찌질하죠. 소위 말하는 물소 스윗한 남의 삶이랄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인식 가능한 삶입니다. 사라진 해미를 어떻게든 찾으려고 발악하죠. 해미가 눈에 보여야 속이 시원한 겁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듯 벤을 스토킹합니다. 비닐하우스가 탔나 안 탔나 매일같이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에게는 눈에 보이고 만져져야만 그게 진실이니까요. 하지만 가까이 있는 건 눈에 보이지 않죠. 정작 중요한 건 그 뒤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수체계만으로는 우주가 설명이 안 됩니다. 호수가 필요하죠. 여러 가지 다른 상수들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종수는 실수체계에 갇혀 삽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실수체계 안에서도 낮은 자연수 레벨입니다. 영이 뭔지도 모르고 음수의 개념도 모르고 유리수도 모르고 무리수라는 개념은 더더욱 모르죠. 낮은 이해의 실수체계형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미 레벨이 되는 몇몇은 이제 뭔가 다른 차원의 것을 추구합니다. 실수만으로는 우주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이해의 차원에 도달한 겁니다. 그렇기에 뭔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더 추구하게 됩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셀카를 안 찍어요. 나 여기 파리에 여행 왔지롱. 어때 부럽지? 나 개쩔지 않은 마음이 안 생긴다랄까요. 왜냐하면 그런 짓거리가 너무너무너무 미치도록 짜치게 느껴지거든요. 뭔가 유치하고 찌질하고 병신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길거리에 떨어진 개똥을 주워 먹는 바보를 보는 듯한 역겨움이 느껴진다랄까요. 또는 뭐랄까, 돼지고기 비계를 못 먹는 여자의 입맛과 같다랄까요. 돼지고기의 비계라는 게 어떤 친구에게는 미치도록,
맛있는 부위지만 어떤 존재에게는 너무너무 그지 같은 부위거든요. 너무너무 느끼하고 더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절대 입에도 안 대게 되죠.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돼지고기 비계 같은 음식이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누구는 그게 오이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그게 조개나 새우가 될 수도 있죠. 암튼 해미의 레벨에 처음 가게 되면 타자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발버둥 쳤던 모든 행위들이 매우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어이없게 느껴져요. 그렇기에 해미는 더 이상 유럽이나 하와이나 이런 공간에 가고 싶지 않게 됩니다. 왜냐 유럽이나 하와이 자체는 아무런 죄가 없지만 거기에 오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종수의 레벨이거든요. 그렇기에 결국 거기 가는 순간 종수 같은 때가 내 몸에 묻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레벨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상이라는 걸 처음으로 감흥하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오감이 아닌 위상적으로 파동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살짝 뜨이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퓨리의 변환이라는 개념과 이어지는데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미리 퓨리의 변환이란 게 어떤 건지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면 또 다른 눈이 뜨이시게 될 겁니다. 암튼 다시 돌아와서 그렇기에 해미는 아프리카라는 위상 공간을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해미가 듣기로 그곳에는 그레이트 헝거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쫓는 존재들이 있고 그 존재들을 통해 나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한 것이지요. 게다가 종수 레벨의 인간들은 애초에 거기에 올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나의 위상 공간이 오염도 안 될 테니까요. 어떠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한번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과연 종수의 레벨인가? 해미의 레벨인가? 아니면 때때로 종수 70%였다가 때때로 해미 30%로 섞여서 살아가는가? 예상컨대 황관장 멤버십 칼럼 정도 보는 레벨의 분들이시라면 최소한 해미의 레벨이 어느 정도는 섞여 있는 레벨은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100% 종수로만 살지는 않으실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 거다 라는 감각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특히 만약 여러분께서 제가 내년 추석까지 내어드린 숙제인 미시세계 입자들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지금도 즐겁게 공부하고 계시고 더더욱 다른 주변 개념들까지 찾아 공부하고 계신다면 그런 여러분은 어쩌면 지금 해미 레벨을 넘어서서 베네 레벨에 도착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이죠. 급하게 마음먹으실 건 없습니다. 결코 성급하게 레벨업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단숨에 상위 레벨로 가는 신비한 요령 같은 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상관없이 내가 깨달은 만큼 성장하고 확장됩니다. 그 어떤 존재도 그걸 막을 수도 없고 반대로 점프시켜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깨달았다라고 하면 행동까지 결과적으로 나오는 단계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누구와도 절대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말라. 예전에 낯설 리뷰할 때부터 매우 자주 알려드린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상 매우 무서운 내용이죠. 이걸 모르고 시시비비만 죽도록 가리는 인생을 우리는 낯설에서 자주 보죠.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목격합니다. 애초부터 타자의 지옥에 있는 삶입니다. 구조적으로 이미 잠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깊게 설명드려보죠.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건 하나의 겉모양입니다.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등등. 그러면 말이에요. 황관장 찐 구독자 레벨 정도 되셨으면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런 겉모습 그 이면에는 어떤 위상이 존재할까? 다시 말해 위상이라는 개념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마치 네오가 코드로 세상을 바라보든 말이죠. 매트릭스 세상에 있는 사람이든 물건이든 뭐든 간에 보이는 그대로를 보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작동되는 녹색 코드를 보든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행위 뒤에는 어떤 위상이 있죠? 그건 바로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휘게 하고 싶다라는 매우 강력한 위상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이미 여기서부터 종수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바로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우주를 제대로 이해하면 우주에는 구분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냐, 모든 건 특이점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시작된 미시세계의 입자, 다시 말해 그 존재들은 시간과 공간 이전의 존재들이고 그 존재들이 관계성이라는 것을 갖게 되면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우리가 흔히 고정된 것처럼 보이는 모든 개념들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상 우주의 모든 존재들은 진동 중이며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같은 주파수 대역대의 존재와 사건들이 마치 파도처럼 잠깐 발생하고 사라짐을 반복할 뿐, 말 그대로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나라는 개념도 없고 너라는 개념도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지금 제가 위에 말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가 뭔가 새로운 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타포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해라는 건 의미를 깨달았다라는 거고 이 의미라는 건 기표와 기표 사이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제가 위에 설명한 기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 기표들과 관계 지어진 또 다른 기표들이 필요하고
이 모든 기표들의 관계성을 메타포적으로 이해해야 이해가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미시세계의 입자나 수학이라는 언어나 낯설 캐릭터들이나 영화 속 인물이나 사건 등을 기표로서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 구독자님 정도 되면 낯설 캐릭터를 기표로 사용한 레벨은 졸업한 분들이 되셨을 것 같고, 그렇기에 지금 영화 속 인물이나 사건 등을 기표로 삼아 메타포 지어드리는 것이고, 이걸로도 사실상 많이 부족하기에 제가 때때로 수학적 개념이나 물리적 개념들을 가져와서 메타포 지어드리는 겁니다. 그렇기에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언어의 한계가 인식의 한계입니다. 우리 모두는 니오입니다. 내가 인식하는 개념의 수준만큼 능력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게 특정 임계치를 넘으면 총알을 멈추게 됩니다. 총알을 멈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룰을 내가 정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총알을 멈추기 이전에 니오는 총알의 속도와 시간과 거리에 포섭된 자였습니다. 여전히 종수라는 의미입니다. 매트릭스 안에서 총알이란 게 뭘까요? 좌표입니다. 행렬입니다. 특정 시간에 특정 좌표에 총알이 존재한다라는 연산입니다. 모피어스나 트리니티는 총알을 못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프로그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계라는 거죠. 하지만 네오는 능력치가 훨씬 더 높게 프로그램되어져 있습니다. 애초에 만들어질 때부터 레벨업을 하면 총알을 피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된다고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봤자 그게 뭔 의미죠? 아무 의미가 없죠? 매트릭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저 연산이라는 겁니다. 누가 결혼을 하든 애를 놓든 이혼을 하든 로또가 되든 뭔 일이 일어나든 그건 그저 눈에 보이는 겉모양이고 실제로는 그저 연산이 될 뿐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로또가 되더라도 그건 그저 노예입니다. 총알을 피하더라도 그저 행렬이라는 함수의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행위일 뿐이죠. 하지만 말입니다. 총알을 멈추는 건 아예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전까지 사용되던 매트릭스 시스템의 룰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거부라는 건 뭐냐면 깨달음입니다. 야채 먹는 거 싫어하는 애가 나 야채 안 먹을 거야. 이러면서 투정 부리면서 하는 거 부 같은 게 아닙니다. 야채는 몸에 좋은 거예요.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죠. 네오의 거부는 뭐냐면 레벨업입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연산 체계에서 연산이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네. 이걸 어쩌나 뭐 이런 느낌입니다. 해미가 유럽에 여행 안 가는 이유도 이런 느낌입니다. 나는 더 이상 셀카나 찍고 인스타에 좋아요나 받는 게 재미가 없네. 정말 원숭이스러워서 못 해먹겠네. 미안하다. 돈을 억만금을 줘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 너희끼리 잘 놀아라. 나는 아프리카 나가야겠다. 뭐 이런 겁니다. 더 이상 종수의 레벨에서는 해미의 레벨이 연산이 안 되는 겁니다. 함수 자체가 바뀐 거예요. 종수의 세상에서는 해미를 연산할 수가 없습니다. 연산 오류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트레인 스테이션에 갇히게 됩니다. 지금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레벨 높은 구독자님도 계시니까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매트릭스 3편에 보면 네오가 트레인 스테이션에 갇힙니다. 근데 이건 갇힌 게 아닙니다. 매트릭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네오를 연산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기계들이 지배하고 있는 현생에서도 네오가 연산이 안 됩니다. 매트릭스 2편 마지막에 보면 현생에 살고 있는 네오가 센티넬을 마법처럼 멈추고 기절을 하게 되죠. 매트릭스 속이 아닌 현생에서까지 네오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이죠. 다시 말해 데우스키나도 그리고 아키텍트도 둘 다 기계인데 네오가 연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볼이라는 판정을 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트레인 스테이션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레벨업을 하는 깨달은 존재는 항상 이 트레인 스테이션을 거치게 됩니다. 왜냐? 지금 있는 이 세계에서는 이 깨달은 존재가 더 이상 연산이 안 되니까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상대가 안 되니까요. 닿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현생에서는 이런 일이 보통 정지나 멈춤으로 다가옵니다. 겉으로 보이는 어떤 일이 정지가 되거나 멈추거나 때때로 일이 지연되거나 하는 등등 안톤 시거가 온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걸 잘 감응하는 걸 제가 개늑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 개늑시?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개늑시를 못하면 매우 높은 확률로 무조건 똥볼을 찹니다. 왜냐? 애초에 내가 차는 모든 볼이 똥볼이 되는 그런 위상 공간에 본인을 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개늑시는 곧 감흥 그 자체인데 내가 종수 레벨에 있다면 나는 해미 레벨의 개늑시를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반응자로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고 그게 눈에 보여야지 그제서야 반응을 하고 그런가 보다 하는 레벨입니다. 이걸 주식에 비유하자면 호재가 뉴스에 뜨면 그제서야 주식을 매수하는 개미와 같은 겁니다. 높은 확률로 무조건 망하는 구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주식 고수는 차트를 읽는 게 아니라 호재를 읽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의 흐름을 봅니다. 작동 원리를 보는 겁니다.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결코 패배할 수 없는 길로만 다닙니다. 스스로를 컨트롤합니다. 종수처럼 애초에 굶주려 있지가 않습니다. 벤처럼 자기만의 주기를 찾습니다. 관조할 줄 알아요. 낫소를 잠깐 볼까요?
이번 돌싱 특집의 여출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저들의 삶이 부러운 분이 계실까요? 이혼녀에다가 애까지 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애도 키우고 사회생활도 해야 하고 노후 걱정도 해야 하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인생 중에 가장 가기 싫은 상태가 아닐까 합니다. 다들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싶어 하지. 이혼하고 나 혼자 애 키우는 여자가 되고 싶은 상상을 하는 여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여기서 영숙을 한번 봅시다. 영숙은 영화로 따지자면 벤과 같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천운이 도운 거죠. 이 남자는 돈도 많고 여유도 있고 사람도 멋지고 영숙 입장에서는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가디언 중에 가디언을 만난 거죠. 광수는 혼자서 자기 딸을 멋지게 키웠습니다. 이 정도면 가디언 성향이 가득한 좋은 남자라는 증명이 끝났죠. 광수가 완벽하다라는 게 아니라 영숙 입장에서는 충분히 엄청나게 괜찮은 선택지를 만난 겁니다. 하지만 영숙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보는 눈이 없었어요. 영수와 광수를 비교를 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영화로 비유하자면 영숙은 종수 레벨의 시선의 깊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갑니다. 영수에게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영수가 하는 듣기 좋은 말을 다 믿어버립니다. 실수 체계의 시스템 속에서만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정의는 어떤가요? 애초부터 잘 거릅니다. 몇 번 상호작용을 딱 하고 나면 이건 맞고 이건 아니다를 잘 거릅니다. 남자를 볼 때 위상을 느끼고 볼 줄 아는 겁니다. 정의가 세상 모든 상황에 대해 위상을 잘 느끼는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남자라는 존재에 있어서는 위상이란 걸 느낄 줄 아는 거예요. 그렇기에 증거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벤이 비닐하우스를 태웠든 말든 그걸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메타포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감흥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에 광수를 바로 알아보고 영우를 손절치는 거죠. 빠르게 그 속도를 느껴보세요. 바로 손절치잖아요. 개늑시의 진수입니다. 제가 살면서 주위를 둘러보면 여러분 아마 많은 여성분들이 종수의 레벨에 머물러 있거나 가까스로 해미와 종수를 살짝 섞은 정도의 레벨에 머물러 있음을 자주 봅니다. 나는 가디언적인 성향의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잘 살고 싶은데 하는 연애마다 잘 안 되고 자주 헤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는 왜 허구한 날 종수 같은 남자만 만나고 가디언 성향이 가득한 광수 같은 남자를 못 만나는 걸까요? 사실 이건 질문이 틀렸습니다. 광수 같은 남자를 못 만난 게 아니라 광수 같은 남자에게 거부당했다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가디언 성향이 짙은 좋은 남자는 충분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한 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제대로 된 남자 한 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기에 충분한 수가 세상에 넘쳐나고 매일같이 생겨납니다. 전체 대한민국 남자 중에 제대로 된 남자가 10%라고 하더라도 그 10%라는 비율은 항상 유지가 되기에 내가 가서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남자가 나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나는 내가 거부당했는지도 모르는 사이 거부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던 가운데 어느 비오는 가을날 외로움에 사무친 나머지 카톡과 DM을 뒤져보다가 그나마 내게 연락 오고 치근덕대는 남자들 중 하나를 골라서 사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꾸역꾸역 이어가지만 결국 어떻게든 헤어지게 됩니다. 왜냐? 애초부터 내 가슴이 뛰지를 않으니까요. 욕망과 충동과 성욕에 의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종수가 혜미를 사랑한다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종수는 사랑이란 게 뭔지도 모르고 떠듭니다. 사랑은 그저 단어입니다. 사랑이란 건 애초부터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종수는 혜미를 소유하고 싶고 그 소유를 사랑이라 착각합니다. 종수는 내 성욕을 해소해 줄 여자가 필요했고 혜미는 만족스러운 파트너고 종수 능력으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여자이며 그렇기에 그녀를 어떻게든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찾아다녀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죠. 혜미도 종수를 그만큼 원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혜미는 결코 종수를 애초부터 원할 수 없습니다. 레벨 자체가 아예 달라요. 다 큰 성인이 유치원생과 대화가 안 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혜미는 종수와 교감할 수 있는 게 아예 없습니다. 혜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의미를 찾아다니는 레벨로 가버렸어요. 그렇기에 옷을 벗고 춤을 추는 행위가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왜냐? 부끄러움이라는 개념 자체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이라는 사회적 개념으로는 혜미를 연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춤을 추는 순간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회적 통념으로는 해석할 수 없기에 이 사회는 그녀를 볼 수 없습니다. 벤의 입장에서는 혜미의 가슴이 보이지 않습니다. 벤의 입장에서는 혜미의 춤은 옷을 벗고 추는 야한 춤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지 않습니다. 옷을 벗었다, 젖가슴이 드러났다 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종수는 레벨이 낮아요. 그래서 사회적 개념에, 다시 말해 타자의 개념에 갇혀 있습니다. 여자는 젖가슴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명제가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낮은 레벨의 위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렇기에 소유욕 가득한 종수가 볼 때 해미의 춤은 헐벗은 창녀가 추는 몸부림으로만 익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정말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수 레벨에 있는 이상 진정한 행복은 먼 나라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주는 여러분의 의도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감흥을 듣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 잘 들어주세요. 우주의 작동 원리는 여러분이 무언가를 얼마나 바라느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그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주는 작동합니다. 거울로서 작동합니다. 존재의 위상을 비추는 거울로서 작동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위상이 얼마나 깨끗하게 정렬되었는가, 그래서 정상파를 이루는가를 봅니다. 여러분, 제가 낯설 리뷰할 때 한 번씩 전자가 원자 안에서 파동으로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자 안에 있는 전자는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이 파동이 정상파입니다. 정상파란 파동의 종류 중 하나인데 쉽게 말해 기타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줄을 보면 줄의 앞뒤가 기타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튼을 정확히 한 후 개방현을 튕기면 위에서부터 미라레솔심이가 됩니다. 가장 두꺼운 위의 줄이 6번 줄인데요. 그 줄의 주파수가 82.4Hz로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름 붙인 낮은 미가 되는 거예요. 이 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말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6번 줄은 정상파 상태입니다. 줄의 앞뒤가 고정되어 있기에 줄이 느슨해지고 풀리지 않는 한 개방현을 치면 무조건 82.41Hz의 소리인 미라는 음이 생성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걸 원자속 전자로 관계지어 드리겠습니다. 원자속 전자는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여기서 전자의 파동을 기타의 6번 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파동의 속성이 전자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로 치면 이 줄이 튕겨졌을 때 나오는 미라는 음이 전자입자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존재라 함은 정상파가 유지가 되는 동안 잠시 튀어나오는 어떠한 찰나적 현상이라고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원자속 전자도 파동으로 존재하다가 관측 또는 상호작용이라는 순간에만 입자로서 고정됩니다. 다시 말해 실체로 드러나는 겁니다. 기타의 음도 마찬가지죠. 미라는 음이 6번 줄에 이미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게 튕겨질 때 다시 말해 상호작용이 있을 때 그 순간 미라는 음으로서 찰나 존재합니다. 근데 이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타 줄의 앞부분이 느슨해지거나 끊기는 순간 이 미라는 존재는 사라집니다. 미 플랫이 되거나 도가 되거나 라가 되거나 또는 이상한 소리가 되거나 하는 등 이 미라는 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하나요? 오감에 감각되는 미에 집중을 할 게 아니라 6번 기타 줄이 정상파 상태의 파동으로 잘 유지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해가 가실까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설명은 유튜브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타와 원자속 전자와 존재를 메타포적으로 설명드리는 이 설명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존재란 게 무엇인지, 나라는 게 어떤 현상인 건지 그 작동 원리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보너스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현실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내가 만약 가디언적인 성향을 가진 멋진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저기 결정사를 기웃거려야 할까요? 소개팅을 100번을 해야 할까요? 아니죠. 이건 모두 종수적 레벨의 사고방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든 쫓아다니는 거죠. 내가 정상파 상태가 돼야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가디언이 어떤 파동을 내는지를 일단 이해를 잘 해야겠죠. 영숙으로 비유하자면 광수 정도 되는 레벨의 남자의 시선의 깊이는 어떤지 그걸 잘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이해해야죠. 그러려면 당연히 영숙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시선의 깊이를 광수만큼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또는 광수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정도만큼은 최소한 시선의 깊이를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이해되실까요? 예를 들어 광수의 시선의 깊이가 100이라면 영숙이 꼭 100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광수도 내가 만날 여자가 꼭 나와 정확히 똑같은 레벨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충 70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70점의 커트라인은 넘어져야 합니다. 이게 이번 낯설에서 봤을 때 영수와 광수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정도의 시선의 깊이겠죠. 하지만 영숙은 이 커트라인을 못 넘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내가 원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이 내뿜는 위상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아까 기타로 비유를 해드렸기에 주파수의 단위인 헤르츠를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보통 원하는 상황은 기타줄 하나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위상을 가집니다. 그렇기에 그 위상을 먼저 감흥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로또가 되는 상상을 할 게 아니라 풍요의 위상을 감흥해야 합니다. 상위 개념을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돈이 많다라는 건 뭔가요? 가능성이 무한하다라는 거죠.
시행 횟수를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돈이 많으면 주식을 사더라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죠. 왜냐 안 되면 또 하면 되니까. 다시 말해 뭔가를 시행하는 가능성이 무한으로 수렴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위상으로 변환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잘 되려면 당연히 뭐가 선행이 되어야 할까요? 자아가 옅어야 합니다. 자아가 짙은데 이걸 잘하게 되면 그거는 그거대로 지옥입니다. 뭔가를 소유한다고 천국이 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감당 못하는 걸 손에 쥐게 되면 그게 금덩이라도 화가 됩니다. 그렇기에 천천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내가 뭔가를 원한다면 그 대상의 위상을 면밀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 위상과 같은 위상으로 나의 삶을 살고 유지해야 한다. 여기서는 유지가 핵심입니다. 유지가 되면 존재는 정상파의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결과적으로 특정 결과는 전자처럼 튀어오르게 되는 겁니다. 미라는 음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디언을 원한다면 가디언의 파형을 위상적으로 느낄 줄 아는 게 먼저고, 그리고 그 파동을 내가 삶 속에서 살아내면 정상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걸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걸 충분히 이해했으면 이게 왜 그토록 무서운 말인지도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내가 유지하는 정상파가 그지 같은 정상파만 유지 중이라면 내 삶에 나오는 노래는 당연히 음정 박자 다 무시된 개 같은 사건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가진 위상이 그지 같으면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지 같고 제로섬 게임만 주구장창하고 시기 질투 구라 허세 과장만 하고 있으면 나라는 존재가 만드는 정상파도 그와 같은 위상이고 결과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도 그런 사건들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게 왜 그토록 위대하며 무서우며 동시에 희망적인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매우 엄청난 얘기들입니다. 오늘 내용을 잘 이해하신다면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끌어당김 법칙과 돈을 연관해서 설명하는 대부분의 설명들이 왜 개병신 같은 설명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본인들은 지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는 겁니다. 100번 1000번 종이에 뭘 적는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각화를 존나게 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아를 옅게 해야 합니다. 뭔가를 덜 바라야 합니다. 뭔가를 바란다는 행위 자체가 위상적으로 보면 나와 대상 간의 거리를 두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아가 짙으면 짙을수록 뭔가를 또는 상황을 또는 사건을 소유하려 들게 되고 그걸 휘게하려고 하기에 정상파가 된다 한들 왜곡되는 것들만 나오게 됩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소위 카르마라고 부르는 건데 카르마란 권성징악 같은 게 아닙니다. 이 카르마에 대한 것도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이 모든 내용들을 듣고 소름이 돋으면 정상입니다. 제가 왜 수학과 과학이라는 언어를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언어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까지도 간간히 설명을 드리는 이유도 더더욱 아실 겁니다. 단순히 이해를 해서는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낯설에 나오는 모든 전문직들이 수능 수학 만점을 받아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고 메타포적으로 사고하지 못한다면 그건 종수의 레벨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인물이 돈이 수백억이 있고 한강 아파트에 살고 존잘의 키가 크더라도 자아가 짙으면 지옥에 갇혀 있다고 저는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타자의 지옥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친 듯이 중요한 내용이니 꼭 내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낯설 리뷰를 안 한 지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 제 기분상 1년은 된 기분입니다. 그만큼 제 마음이 떠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더 이상 낯설이라는 위상과는 관련이 없는 존재가 된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간간히 구독자님들께서 제 리뷰를 듣고 싶다고 해주실 때마다 손가락이 근질근질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만큼 정도 많이 들었나 봅니다. 저도 제 안의 마음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 항상 기회가 있을 때 많이 챙겨두시라는 겁니다. 그동안 1000개가 넘는 영상이 제작되었고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많이 설명드렸었습니다. 남성성이란 무엇인가, 여성성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수도 없이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지만 그 영상들, 다시 말해 그 존재들도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존재의 속성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로 어떤 존재로 사라질지 모르기에 오늘 내용 여러 번 보시면서 꼭 숙지하고 내면화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멤버십 영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멤버십 칼럼으로 쓴 모든 내용들이 하나의 정상파로서 이어져 있습니다. 저걸 이해해야 이걸 이해하고 이걸 이해해야 저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존재의 속성에 대해 매 순간 깊이 있게 감흥하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지구가 자전하고 있음을 개념적으로 존재적으로 느끼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전이라는 큰 맥락을 가지셔야 그 안에서 여러분이 마주하는 작은 사건들의 진정한 의미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전을 이해한다라는 건
속도를 이해하는 겁니다. 등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 안에 있는 존재는 그 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해미의 레벨과 맥락을 같이 한다라는 게 보이셔야 하는 겁니다. 해미는 보이지 않는 것을 감응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는 걸 깨달은 레벨이기 때문입니다. 미시세계의 입자들이 거시세계를 만든다는 걸 이해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 결혼이고 이혼이고 취업이고 돈이고 주식이고 밥이고 빨래고 모든 것들, 그건 지금 지구가 자전하고 있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지구가 멈춰 있다고 느끼시고 있죠. 누가 봐도 지구가 움직이고 있어 보이지 않잖아요. 지구가 흔들흔들 거리지 않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어떤가요? 지구가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기에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찰나적으로 지구가 미친 듯이 등속도로, 다시 말해 정상파적으로 유지되면서 움직이고 있기에 그 정상파 안에서 여러분과 저가 그리고 모든 상호작용이 잠시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위에 자세히 부연 설명을 드리 않더라도, 제가 자전이라는 개념만 꺼내더라도 위의 모든 관계성들을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레벨까지 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되면 말이죠. 세상 일은 매우 쉽게 느껴집니다. 비유하자면 나노 단위로 감응이 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존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뭔가를 휘려고 하는지, 그 모든 게 매우 민감하게 감응이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메타포적 능력을 키우시고 집합론적 사고를 하시고 상위 개념에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존재라는 실제의 속성을 이해하고 내면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은 자유로워지시고 평안해집니다. 결코 코스피가 오르고 내리고 계좌에 돈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이러한 외부 상황에 이끌려 다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감응하면 사건은 따라옵니다. 반응자로 살지 감응자로 살지,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 선택을 할 수 있기에 존재라는 게 위대한 겁니다. 오늘 내용 100번 들으시고 꼭 내면화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십 년이 걸린 내용을 매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에 한두 번 읽는다고 내 것이 된 것이 아님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깨닫는 수준까지 가셔야 하고, 제가 지금 드린 것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사건을 마주할 때 파바박 떠오르는 수준까지 내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정말 귀한 내용 오늘 많이 드렸으니 꼭꼭 챙겨가시고 내 자녀들에게도 천천히 한 걸음씩 내면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내면화되면 저절로 내 주변도 내면화되는 겁니다. 아직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들이 미친 듯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버닝 오브가 1년 만에 올라왔는데 그 1년 사이 여러분이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댓글 등으로 되울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그걸 또 읽고 그에 맞게 감응하여 또다시 되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황관장의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황관장만의 깊은 철학이 담긴 약 1000여 개의 영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내면이 성장되고 정렬이 됩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부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